이거 촬영할 때 다 떨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세코 채널의 어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독자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11만 명이 되었어요. 기쁘다기보다는 기쁜 마음도 있는데 신기해요. 되게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제 영상을 좋게 봐주신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면 제 영상을 통해서 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제 영상을 보고 탐조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댓글들이 꽤 있어요. 정말 기쁜 일이고 제가 바라던 바고 정말 좋긴 한데,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탐조를 하면 되는지, 어떻게 새들을 관찰하면 되는지 이런 거 설명하는 영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유튜브 채널 설명을 보면은 새덕후가 알려주는 하우투 탐조인데 여태까지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어떻게 새를 관찰하면 되는지 하우투 탐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정말 진작에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러게 어쩌다가 지금 만들게 됐을까? 참고로 지금 제가 있는 장소는 새들 유리창 충돌 방지 스티커 설명할 때 잠깐 언급했었던 네이처홀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탐조 장비 뭐 이것저것 파는 업체인데 저한테는 없는 이런 탐조 장비들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광고는 아니고요, 저 돈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우선 탐조를 할 때 가장 필요한 장비들을 설명해야겠죠. 가장 먼저 도감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게 한국이새라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탐조 바이블? 이 도감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도감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으로 되어 있는 도감도 있어요. 보시면 아이씨 이런 게 나와. 그치, 뭐 이런 거 이렇게 사진. 새물딱. 그래서 탐조를 하러 가기 전에는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습득해놔야 실제로 밖에 나와서 새를 마주쳤을 때 그 새가 어떤 새인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한 권의 도감보다는 좀 다양하고 많은 도감들을 구비하셔서 다 읽어보고 탐조를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도감에 없는 정보가 요 도감이 있을 때가 있고, 요 도감에 없는 정보가 이 도감이 있을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권보다는 다양한 도감을 구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어릴 때 도감을 읽을 때 그림하고 새 이름만 봤어요. 그래서 그냥 내 딴에 그냥 뭐가 다른지 서로 비교하면서 막 야매로 배운 게 많았는데, 옆에 글로 설명이 아주 잘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림 읽는 거 싫어해가지고 안 읽었는데, 그림하고 새 이름만 볼 게 아니라 저처럼 옆에 있는 글도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모든 도감 앞부분에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탐조 용어나 새들에 대한 전문 용어, 그리고 이것저것 설명 적혀 있는 게 많아가지고 새 도감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꼭 숙지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도감은 이렇고, 두 번째 필수템, 쌍안경입니다. 쌍안경은 멀리 있는 새를 관찰하는 건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산새나 아니면 딱 트인 곳에서 새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쭉 살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쌍안경 같은 경우에는 동네 공원 산책하시면서 조그만 산새들 관찰하기에는 정말 용이한 장비예요. 맨눈으로 보는 거랑 많이 달라요. 사용법은 뭐 설명하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 저반 렌즈에다가 눈 갖다 대고 여기 있는 초점 링을 돌리시면 돼요. 이 초점 링을 맞추면은 선명해졌다가 흐려졌다가 그런 거죠. 굳이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쌍안경 제품은 제가 뭐 특정 제품을 추천드리기 어렵고 사람마다 이제 주머니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대가 되게 다양해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게 해외 제품, 이거는 한 100만원대, 200만원, 300만원짜리도 있고, 이거는 국산 쌍안경인데 한 10만원대. 이렇게 제품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탐조를 처음 하시는 분이고 나는 좀 싸고 가성비 있는 쌍안경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10만원대 너무 싼 거는 차라리 안 사는 게 나아요. 최소한 10만원대 쌍안경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예산도 많고 좀 제대로 새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해외 제품 비싼 거 200만원, 300만원짜리, 뭐 나는 돈이 엄청 많다, 이런 거 그냥 플렉스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싼 제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쌍안경은 가까이에 있는 산새들을 관찰하는 용도고, 그리고 이제 멀리 있는 새는 어떻게 관찰하느냐, 멀리 있는 새들은 또 이게 또 있지. 이게 필드스코프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이제 한국말로는 망원경이죠. 그냥 필드스코프라고 불러요. 짧게 필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필드 가지 않냐? 필드 있어? 이런 식으로. 아마 이거는 되게 사람들이 생소할 것 같아. 본 적이 없을 거야 아마. 이런 필드스코프로는 정말 멀리 있는 새도 정말 깨끗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진짜 맨눈이나 쌍안경으로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걸 통해서 다른 세상이 보여. 진짜 막 새가 다르게 보여. 정말로 너무 예뻐. 이게 얼마나 멀리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거냐면, 물론 제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최소한 25배율에서 60배율, 진짜 비싼 거는 90배율짜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90배율이라고 하면은 인간이 보는 거에 90배란 얘기겠지? 맞나? 그래서 철새 도래지 같은 곳에서 새들을 제대로 관찰해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런 필드스코프는 필수입니다. 정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막 습지 구석구석에 있는 새들을 다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이걸로 다 찾는 거지. 어디 있냐. 그리고 사실 필드스코프가 있으면 새들을 관찰하기도 좋지만 촬영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이 구멍에다가 휴대폰을 갖다 놓고 촬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게 맞추기도 어렵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촬영해서 맞추기도 어렵고 이게 흔들려서 촬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로는.
그래서 있는 게 이 어댑터인데 이 필드스코프 제품별로 이렇게 딱 맞는 어댑터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휴대폰 케이스가 없는데 이게 휴대폰 케이스라고 가정하고 이게 휴대폰 케이스에 여기 있는 이 하얀 스티커를 떼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카메라가 있는 위치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붙여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끼워서 촬영하면은 엄청 편리하죠. 그래서 이 어댑터도 이렇게 휴대폰용 어댑터가 있고 아니면 조그만 뚝딱이 카메라용 어댑터가 있고 아니면 커다란 DSLR용 어댑터도 있어요. 필드스코프를 통해서 이렇게 촬영하는 거를 디지스코피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댑터를 활용하면은 세대를 아주 편리하게 촬영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DSLR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들고 다니면서 막 매가 막 슉슉 날아다니는 거를 막 역동적으로 촬영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만히 있는 새들을 관찰하고 촬영하기에는 사실 이 디지스코핑이 제일 좋죠, 사실. 사실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니까 카메라를 들고 새를 촬영하는 거지 유튜브를 안 한다고 하면은 저는 탐조 장비를 정말 이렇게 구성할 거예요. 쌍안경에다가 필드스코프 그리고 뭐 기록용으로라도 촬영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어댑터를 붙여가지고 찰칵 촬영 최고지. 그렇게 구성할 수 있으면. 근데 필드스코프는 이게 가격이 좀 나가요. 좀 많이 비쌉니다. 아무리 싸도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비싼 거는 200만원 300만원. 저도 이게 비싸가지고 아직 필드스코프가 없어요. 못 샀어요. 하나 있어야 하는데 뭐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사야지. 자, 그럼 이 장비들을 가지고 어떻게 새를 관찰하면 되는지 실제로 밖에 나와서 보여드릴게요. 가자. 이런 곳인데 요 근처에 요 쌍안경을 들고 근처 탐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나오자마자 이 전깃줄에 제비들이 가득하네요. 보여요? 이 제비들? 이 고프로에 안 찍히려나? 근데 이렇게 맨눈으로 보면은 제비가 있다는 건 아는데 저게 정확히 어떤 제비인지 알 수가 없죠. 제비들도 종류가 많거든요. 제비, 귀제비, 갈색제비, 흰털발제비, 흰턱제비. 제비도 종류가 다양한데 이렇게 맨눈으로 볼 때는 알 수가 없지만 쌍안경으로 보면 잘 보인다.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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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 얘도 제비.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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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 지금 제비가 한 40-50마리가 앉아있는데 일단 전부 다 제비예요. 전부 다 제비지만 이 50마리쯤 되는 제비 중에서 다른 제비가 섞여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잘 살펴봐야 돼요. 붉은 배 제비가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 그거는. 자, 한 마리 한 마리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 일단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제비 같습니다. 참 지금 저는 제비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제비를 봐도 저게 제비인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도감을 꺼내서 보이는 여기 제비가 있죠? 제비, 귀제비 뭐 등등 이렇게 현장에서 새 보면서 도감 보면서 비교하고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러는 거죠. 현장에서 새가 날아가기 전에 저 새가 어떤 새인지 도감에서 빨리 찾아야 되는데 저 새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모르시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도감을 평소에 자주 읽으셔서 몇 페이지쯤에 뭐가 있는지 이 정도는 기억이 날 정도로 좀 많이 봐주세요. 도감을. 지금 보자. 저 건너편에 있는 나무를 한번 대볼게요.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한 이 정도. 그래서 맨눈으로 볼 때랑 완전 차이 나죠. 정말 누누이 말하지만 쌍안경은 필수입니다. 필수. 와, 이거 걷기 좋다. 길 봐. 너무 이쁘다. 이런 데가 있었구만. 이 탐조의 매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를 관찰하고 알아가는 재미도 있지만 이 새를 찾는 과정에서 자연을 누비는 여행을 하는 느낌, 이런 재미도 상당히 큰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갯벌입니다. 강화도 남단 갯벌이에요. 이렇게 탁 트인 곳은 쌍안경으로 새를 관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게 바로 필드스코프죠. 한번 꺼내볼게요. 우선 필드스코프를 쓰려면 제가 평소에 촬영할 때처럼 삼각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 필드스코프를 쓰려면 삼각대로 써야 된다, 이 얘기지. 이렇게 삼각대 위에 필드스코프를 껴줍니다. 이렇게 끼고 나면은 이게 잘 붙었는지 꼭 이렇게 한번 확인했어요. 이게 잘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딱 들었는데 필드스코프가 그대로 떨어지는 사고도 종종 발생해요. 특히 초보분들은.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필드스코프를 설치했으면은 한번 이렇게 쭉 스캔해 주는 겁니다. 어떤 새들이 있는지. 왼쪽에서 오른쪽이든 오른쪽에서 왼쪽이든 한번 쭉 스캔을 해주세요. 일단 지금 썰물 때라서 바닷물이 쭉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새들이 굉장히 멀리 있어요. 제 영상만 보면은 밖에 나와서 새들을 쉽게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새들은 항상 멀리 있어요. 보시면은 갯벌 위를 걸어다니는 마도요, 외가리, 괭이갈매기, 저새, 중대백로, 쟤는 노랑머리 백로인가? 이렇게 새들이 멀리 있습니다. 이제 도감 좀 보고 탐조 경험 몇 번 쌓다 보면은 저렇게 멀리 있는 새들도 어떤 새인지 충분히 다 구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지금 이쪽 갯벌로 오면은 새들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지금 바닷물이 너무 멀리까지 많이 빠져가지고 새들을 보기가 힘드네요. 일단 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사무실로?
아 괜히 여기까지 왔네. 최근 불과 몇 년 사이에 새를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취미가 새 보는 거라고 막 사람들한테 설명하면은 너 무슨 유머 교수 아들이? 이러면서 되게 이상하고 특이한 사람 취급을 좀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확실히 덜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새를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는 새를 탐조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새를 촬영하시는 사진가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뉴스 기사가 있었죠. 새끼 꾀꼬리 죽음에 이르게 한 사진 동호회. 번식 장면 찍자 우르르 멸종위 꾀꼬리 부부의 눈물. 일단 팩트 체크를 하자면 꾀꼬리는 멸종위종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꾀꼬리가 둥지를 틀었어요. 근데 이제 둥지는 천적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나뭇가지가 무성한 은밀한 곳에다가 둥지를 트는데 이렇게 나뭇가지가 무성하면 둥지가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가 분들이 이 둥지 앞에 있는 나뭇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착착 자르는 거야. 그럼 이제 둥지가 훤히 드러나 있죠. 이제 그렇게 해놓고 촬영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는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예전부터 꾸준하게 많았어요. 뉴스에 보도된 것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보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이러다 뭐 누른대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는 거냐? 상상 이상의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새가 좋으신 분들이 아니라 새 사진이 좋으신 분들. 그래서 막 현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어떤 새를 찍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냥 옆에서 야 저 귀한 새 하면은 그래 저 귀한 새 하면서 막 찍고 뭐 이름도 몰라. 그냥 무조건 찍고 보는 거야.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일부가 그런 거지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루는 영상을 만들까 하다가 괜히 또 이제 사람들 감정 상하고 기분 불쾌해지고 좀 논쟁이 오갈 것 같아서 문제 제기하는 영상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해야 새를 방해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을 만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통해서 탐조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사실 탐조라는 게 꼭 촬영을 해야만 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이런 관찰 장비들을 통해서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야생조류들을 관찰하고 알아가는 그런 재미있는 활동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새 사진을 찍는 것도 물론 즐거운 취미생활이 될 수 있지만 새를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하는 마음 없이 촬영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 일단 새 사진 촬영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 어찌됐든 앞으로는 많은 분들께서 이런 탐조 장비들을 통해서 이런 관찰 장비들을 통해서 즐거운 탐조 생활을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진짜 실컷 세우러 다녀야 된다. 아무튼 그런 점 이만 바이. 아이고